늦가을의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 섞인 빗줄기가 낡은 식탁 위에 흩뿌려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밥을 뜨고 있었다. 65년, 그렇게 살아왔다. 밥 한 그릇에도 따뜻한 햇살에도 감사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밥 맛있게 드세요. 딸, 지혜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지혜는 내 작은 아파트에 와서 살면서 식사를 챙겨준다. 아들, 민주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맛있다. 내가 해주는 밥은 언제나 맛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식욕이 별로 좋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짓눌러 왔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혜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나를 힐끔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한 것 같고. 나는 애써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최근에 내 이름으로 부동산 서류가 왔다. 단순한 확인 서류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아들 민준이 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당장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지혜에게 그 서류를 보여주었다. 지혜는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다. 아버지, 이건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지가 허락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출을 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봤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아파트가 내 아들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 복층으로 올라가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땀 흘리며 일하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행복한 미소가 담긴 사진, 그리고 민준과 지혜가 어릴 적 찍었던 사진까지. 아내는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아내는 내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컸다.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터전이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순진했어.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니. 나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65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터져나오는 듯했다. 나는 민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민준아, 지금 어디 있니? 아버지, 지금 회사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낸 것 있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그게...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지혜에게 민준과 통화했던 내용을 털어놓았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변호사 선임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혜는 듬직하게 말했다. 나는 지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혜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려고 했다. 지혜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혜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지혜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지혜의 따뜻한 위로에 힘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잘못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아들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들의 대출을 취소하고 아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버님, 아드님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나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님,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소송 과정에서 아드님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포기할 것인가. 나는 갈등했다. 나는 민준에게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다. 민준은 초조해하며 변명했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아버지를 속이려던 것은 아니라고.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당장 돈이 없었어요. 사업이 망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민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신뢰를 깨뜨렸고 아파트라는 가족의 역사를 담보로 위험에 빠뜨렸다. 민준아, 너는 알고 있니?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 수연이 나타났다. 수연은 민준의 아내이자 지혜의 친구였다. 수연은 민준의 행동에 동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돕는 역할을 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나는 수연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수연은 내 가족의 돈을 이용하여 민준의 사업을 도왔고 아파트에 대한 위험을 키웠다. 수연 씨, 당신은 왜 그랬어요? 당신은 왜 내 아들을 도왔어요? 나는 분노하며 물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민준이의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나는 수연의 대답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담보대출을 취소하고 아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었다. 민준은 소송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는 아버지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아버지가 너무 과분하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민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나는 민준의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나는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민준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방해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꼼수라는 주장을 펼쳤다. 언론은 민준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계속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법정에서 최종 변론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나는 아들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아파트가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터전이며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의를 실현하고 가족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법관에게 말했다. 법관은 나의 말을 경청했다. 법원은 내 편을 들었다. 아들의 담보대출은 취소되었고 아들은 책임을 묻게 되었다. 나는 승소를 거두었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컸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나는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늦가을의 햇살이 여전히 부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다. 나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쓸쓸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았다. 여보,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가족의 재산을 지켰어요. 나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나에게 미소 짓는 듯 했다. 나는 앞으로도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아들을 용서하고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아파트를 지켜나갈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예상외로 빠르게 내려졌다. 아들의 담보대출은 무효 판결되었고 민주는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졌다. 나는 승소했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나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지혜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아파트 청소를 하고 정원을 가꾸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나는 아내가 젊었을 적 심어놓은 장미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붉은 장미꽃은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슬픔을 자아냈다. 나는 장미꽃을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내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곤 했다. 나는 아내의 따뜻한 위로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장미꽃을 꺾어 화병에 꽂았다. 화병에 꽂힌 장미꽃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향기로 나를 위로했다. 나는 장미꽃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는 낡은 벤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배신과 재산 문제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해졌다. 나는 혼자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이다. 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점점 더 붉게 물들었다. 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씁쓸하지만 단단한, 쓸쓸하지만 희망찬 노을이었다. 몇 년 후, 나는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그들은 젊은 부부였다. 나는 그들이 아파트에 이사 오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파트가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터전이며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감동받았다. 아버님, 저희가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젊은 부부는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감사를 표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나는 아파트를 뒤로 하고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과 행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을 잘 살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아내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